지난 주말 LA 한복판에서 한 승용차가 클럽 앞 군중을 향해 돌진해 3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이 시스템 장애로 이틀째 항공편 지연과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비자가 필요한 모든 미국 방문객들에게 수수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OST가 글로벌 차트를 석권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서부 지역에서 시작된 극심한 폭염이 동부 지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측은 합의를 서두르진 않겠다며 상대국들을 압박했고 금리 동결 입장인 연준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의 질이지 합의 시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일인 다음 달 1일까지 협상을 마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만드는 데 더 큰 관심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협상 성과를 내기 위해 미국이 서두르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베센트 장관은 최대한도의 압박 수준을 유지한 채 협상 상대국들이 양보안을 가져오길 기다리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예를 들어 5차례 점점 더 좋은 제안을 가져왔고 환상적인 합의를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일본의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 동맹국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비판은 미국의 우선순위는 최상의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최대 관건인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선 현재 좋은 상태라며 제재 대상인 이란산 석유와 러시아산 석유 수입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는지 연준 전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He's always been too late, hence his nickname too late. He should have cut interest rates a long time ago.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엔 연준이 청사 호화 리모델링으로 돈을 낭비했다고 공세에 나섰는데 연준은 오늘 이례적으로 공사 현장을 영상으로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공군 훈련기가 수업 중인 학교 건물로 추락해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옛 소련 매국기를 개량한 중국산 기종인데 노후화에 따른 기체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학교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놀란 학생과 교직원들은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어쩔 줄 모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방글라데시 공군 훈련기가 수도 다카 북쪽의 한 학교에 추락한 직후 모습입니다. যখন বের হইছি দেখি যে যেখান দিয়ে আমরা সিঁড়ি দিয়ে ক্লাসে উঠি সেই সিঁড়ি জায়গাটা পুরোটা পুড়ে গেছে আর সিঁড়ির ওই পাশে ওখানে অনেকে গড়াগড়ি করতেছে. 훈련기가 추락한 곳은 초등학생 수업이 진행되던 2층짜리 건물 1층. 이륙한 지 불과 10분도 안 돼 일어난 사고로 학생과 교사, 훈련기 조종사를 포함해 적어도 20명이 숨지고 170명 넘게 다쳤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8살에서 14살 사이로 중상도 20명입니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2,000명이 재학 중인데 수업을 듣거나 시험을 보고 있던 낮 시간이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군 당국은 정기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기계적 고장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는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하려 했지만 참사를 막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훈련기는 중국이 1960년대 옛 소련의 미그 21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구형 전투기 J7을 수입한 겁니다. J7은 3년 전에도 중국의 민가에 훈련 중 추락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지난 주말 LA 한 클럽 앞에서 차량이 군중을 향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2시쯤 한 차량이 LA 이스트 할리우드의 한 클럽 밖에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면서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이 멈추자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운전자에게 총을 쏜 뒤 달아났습니다. On arrival, they found a large number of people waiting outside of a club. There was a vehicle who had drove through the people that were waiting in line. They drove through a taco stand, through a valet podium, and then through the crowd of people that were waiting to go inside. 총상을 입은 운전자는 29세 페르난도 라미레즈로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라미레즈가 클럽에서 소란을 피워 쫓겨난 뒤 차량을 몰고 다시 클럽으로 돌아와 보복성 돌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120명이 넘는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최소 36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7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 really does complicate the situation because now we have a suspect that committed a terrible act and now he's become a victim because someone else decided to shoot him. 경찰은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이번 사건을 고의적인 범죄와 총격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알래스카 항공이 시스템 장애로 운항에 차질을 빚은 가운데 이틀째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어젯밤 저녁 8시쯤 알래스카 항공 데이터 센터의 핵심 장비 고장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15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밤 11시쯤 일부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지만 오늘 하루에만 84편이 추가로 취소되는 등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 측은 해당 장비를 교체하고 승무원 스케줄 재조정을 통해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확한 고장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알래스카 항공은 지난해 4월에도 항공기 무게와 균형을 측정하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운항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비자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제정한 BBB 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출장, 유학생 등 모든 비이민 비자 소지자에게 $250의 수수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 수수료는 기존 비자 신청 수수료와는 별도로 적용되며 비자 발급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 미허가 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만료일을 5일 이상 초과해 체류하지 않는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환불 절차나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수수료의 정확한 부과 시점과 납부 방식 등 세부 시행 규정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LA에서 발생한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됐던 해병대원 700여 명이 철수됐습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해병대 신속한 대응이 치안 유지에 기여했다며 LA 내 질서가 회복됨에 따라 병력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최고의 군대를 자국민을 상대로 투입한 것은 명백히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주 투입됐던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4,000명 중 절반인 2,000명에게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는 2,000명의 병력이 계속 주둔 중입니다. 이번 작전에는 약 1억 3,400만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도한 예산 투입과 작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덕분에 K-팝이라는 장르는 물론 K-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며 한국 문화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에 수록된 OST가 글로벌 차트를 석권할 만큼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뜨거운 열풍을 이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할리우드에 위치한 한 댄스 스튜디오. 오늘 수업은 정원이 순식간에 마감될 만큼 뜨거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따라 배우고 있는 이 안무는 우리에게 익숙한 K-팝 데몬 헌터스 OST입니다. I also have other friends who are K-pop instructors and they've taught Golden as well and their classes are full. I think my class today is full and
it's so full that I was asked to teach it again next week. I loved the music. I thought the music was really, really fun. Golden's definitely my favorite song from the movie.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K-팝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실시간으로 캐대언의 성공 이유를 분석한 외신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상의 K-팝 그룹이 이제까지 어떤 K-팝 그룹도 이루지 못한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수많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OST 덕분입니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는 캐대언 OST 두 곡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 1위에 올랐습니다. 대표곡 골드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4위를 기록했고 이번 주 수록된 8곡 모두가 차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원 열풍의 주역은 곡 작업에 대거 참여한 한국의 최정상 프로듀서들입니다. 영화 잘 되고 있대 이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차트를 보니까 빌보드뿐만 아니라 여러 차트에 있는 곡들이 한 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다팝이 제일 기억이 나는데 제작사 측에서도 이 사자보이즈가 등장하는 첫 씬이고 되게 중요하다. 이 사자보이즈가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곡이다. 되게 발랄해야 된다. 이런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되게 버블리하게 잘 만들 수 있을까? OST 작업은 실제 K-팝 곡 작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확한 파트 분배와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까지 더해져 실제 아이돌 곡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일반 K-팝 아이돌을 완성하는 것처럼 파트 분배를 해서 되게 비슷하게 작업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대중들이 이걸 그냥 곡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가수가 부른 곡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와 그 감동을 그대로 이 곡을 같이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래에 대한 반응과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 오히려 그 덕분에 애니메이션을 찾아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For me, it was funny because I feel like maybe like people that weren't into K-pop are getting into K-pop now, or just like, oh, this is a fun song. They were very typical K-pop songs, so that was fun to see, and it's fun to see like people enjoying it now. Soda Pop is such a true K-pop song, so the fact that it's doing really, really well with non-K-pop fans makes me really happy and excited, and Golden is just an incredible song, period. I listen to it all the time and get goosebumps.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영화 속 스토리와 OST 덕분에 가족 단위 관객들의 관심과 수요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My brother actually watched it, and he's older than me. He's like a man in his 30s, and he's in the military. And he texted me like, OMG, have you seen K-pop Demon Hunters? And I was like, you're watching K-pop Demon Hunters? That's crazy. So it's just really exciting. I genuinely think the movie is for anybody. Anybody of any age can enjoy it. I was leaving a friend's house last night, and I could hear her neighbors watching K-pop Demon Hunters. I was like, it's genuinely everywhere right now. K-팝 아이돌이 전 세계 청소년들의 워너비이자 새로운 꿈으로 자리 잡은 요즘 K-팝 데몬 헌터스는 아이들의 수요를 완벽히 공략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록된 OST는 내년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 부분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미국 20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연방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을 상대로 제기됐으며 이들 부처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불법적으로 막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된 조치는 저소득층 아동 보육과 조기 교육, 노숙인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단기 쉼터, 푸드뱅크와 무료 급식소, 공공보건 서비스 등을 불법 체류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내용입니다. 각 주 법무장관들은 연방정부가 1997년부터 허용해온 복지지원 정책을 행정조치로 일방 폐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체류자에게 세금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교육부와 노동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오레건 등 민주당 성향주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미 전역에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강력한 히트돔 현상까지 겹치면서 약 1억 명이 고온에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폭염은 수요일부터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테네시주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해 목요일에는 동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 기온은 90도 후반에서 100도 이상까지 올라 올해 최고 기온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체감 온도는 세 자릿수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이번 폭염이 노약자나 어린이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냉방시설이 부족하거나 수분 섭취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폭염은 금요일 동부 지역에서 최고조에 이른 뒤 주말부터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내 소고기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현재 소고기 가격은 파운드당 $9 26센트로 올해 1월 이후 약 9%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가뭄에 따른 사육 누수 감소, 사료비 상승, 외국산 수입 쇠고기의 증가 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업협회는 소 사육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많은 목장주들이 축산업을 포기한 점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타이슨 푸드 CEO 역시 최근 실적 발표에서 지금의 소고기 산업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농업협회는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미국 가정의 소고기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마약 밀수 수법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LA국제공항에서 태양광 패널 사이에 숨겨진 메삼페타민, 일명 필로폰이 대량으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오늘 LA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로 향할 예정이던 화물에서 태양광 패널에 숨겨진 메삼페타민 300파운드가량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전 신고를 바탕으로 적발된 이번 압수는 지난 3년 사이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화물 운송 전 매일 마약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밀수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마약의 출처와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날씨가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짧은 폭염이나 가뭄에도 배추와 양파, 쌀과 올리브유 같은 식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나라에선 기록적인 무더위가 지나간 뒤 배추값이 70% 올랐는데요. 같은 시기 인도에선 폭염이 휩쓴 뒤 양파값이 2배 가까이 치솟았고 스페인 남부의 장기 가뭄은 올리브 오일 가격을 50%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바르셀로나 슈퍼컴퓨팅 센터 연구진은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날씨가 식품 가격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며 특정 품목은 몇 달 만에 전례 없는 급등세를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식품 가격 폭등의 여파는 국제적으로 그치지 않고 무역 시스템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된다고 논문은 결론 내렸는데요. 연구진은 앞으로 이런 가격 변동이 더 극단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막 한복판 한 여성이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끌려가는 모습이 찍힌 영상은 곧 여성이 쓰러지며 끝이 납니다. 파키스탄에서 한 쌍의 젊은 부부가 무장한 남성들에게 끌려가 목숨을 잃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퍼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가족의 뜻에 반해 연애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은 전통 부족 회의인 지르가의 판결에 따라 사막으로 끌려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영상은 가해자들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트럭에 탄 10여 명의 남성들이 커플을 사막으로 데려가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당국은 사건 발생 지역과 관련 부족을 확인하고 용의자 1명을 체포했고 테러법을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은색 드론이 일렬로 놓인 공장 안, 작업복을 입은 애된 청년들이 조립에 참여합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러시아 국방부 산하 TV가 공개한 드론 공장 내부 영상을 인용해 청소년들이 실제 생산에 동원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은 이들이 주로 드론 부품 제작과 컴퓨터 작업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공장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8,000대에 달하는 드론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이 공장과 유사한 생산 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계 유력 인사들이 모이는 다보스 포럼의 창립자가 국가 경쟁력 순위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스위스 현지 언론은 초기 조사 결과 클라우스 슈바프 전 회장이 특정 국가의 순위를 조정하거나 불리한 보고서의 발간을 막기 위해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에는 인도의 순위 하락을 이유로 당시 인도 총리와의 관계를 고려해 보고서 발간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고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세력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영국의 순위는 올리지 말라고도 지시했습니다. 2022년에는 한 국가 고위 관료에게 보고서 초안을 미리 전달하고 발간을 막도록 주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슈바프 전 회장의 부인이 공식 직책이 없음에도 15억 원에 달하는 출장비를 청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슈바프 전 회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조사 결과는 오는 8월 말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지난 주말 극한호우로 피해가 잇따랐던 경기도 가평에서는 여전히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상황인데요. 현장 피해가 심각해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극한호우로 집안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편의점 건물 일부가 하천에 잠겼습니다. 하루 종일 복구 작업이 이어졌고 차량 통행도 정상화됐지만 파손된 건물 잔해는 아직 손도 못 댔습니다. 시간당 80mm의 기습 폭우가 쏟아진 경기 북부 지역 사망자는 가평 3명, 포천 1명 등 모두 4명입니다. 가평군 조종면에서 40대 남성과 70대 여성이 각각 다리 구조물과 펜션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평군 북면에서도 70대 남성이 흙더미에 매몰돼 숨졌고 포천시 이동면에선 50대 남성이 영평천 물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실종자도 1명 추가돼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오전 가평군 상면 덕현리에서 5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캠핑장 산사태로 매몰된 일가족 중 어머니와 둘째 아들도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가평군 대보교 인근 낚시터에서 급류에 휩쓸린 70대 남성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자가 발생한 마일리 캠핑장과 대보교 등 약 15km 구간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탐지견과 인명구조견, 드론 등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여파로 물과 전기, 통신이 끊긴 곳이 많은 데다 도로가 유실된 곳도 적지 않아 중장비 투입에 애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또 가평 일대엔 30도 안팎의 폭염까지 겹치면서 수색과 복구에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가평군은 임시 대피소 7곳을 마련하고 라면과 생수 등 구호물품을 지급했습니다.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수색과 복구 작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조사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9일, 김 여사는 다음 달 8월 6일에 특검에 출석하라고 한 겁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격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달인 8월 6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나오라고 한 겁니다.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19일 만입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하여도 8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건진법사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받아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따로 날짜 조율을 하진 않았다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진 그때 결정할 예정이고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하루 조사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면서도 조사받을 혐의 사실이 지나치게 많으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특정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일정 조율 시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아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뒤엔 검찰이 김 여사에게 검찰 청사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3차례 날짜를 정해주었지만 그때마다 김 여사는 대선과 특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도 오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보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명태균 의혹 관련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속 이후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와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모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할진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대진표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6선의 조경태 의원, 친윤계 장동혁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이른바 찬탄과 반탄 구도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당내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6선 조경태 의원은 출마를 선언하며 과감한 인적 청산을 내걸었습니다. 당내 구태 세력들을 업참마속하지 않으면 우리 당과 보수의 미래는 없습니다.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극우 극단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겠습니다. 결별해야 할 극우 세력으론 부정선거론자, 대통령을 다시 불러들이자는 윤어게인 세력, 그리고 전광훈 목사 추종 세력을 지목했습니다. 만약에 이 3대 세력에 한 가지로라도 들어가는 그런 후보가 있다면 국민의 후보의 자격이 없다. 김문수 전 후보도 극우 세력에 어찌 보면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죠. 하지만 인적 청산론에 대한 반발은 거셉니다. SNS에서 출마를 예고한 친윤계 장동혁 의원은 연일 내부 총질자들에 의해 당이 극우 프레임에 빠지고 있다며 당대표가 돼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먼저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장관이 전한길 강사를 수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청산과 청산 반대 세력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출마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은 친길 정당이 될 순 없다며 김 전 장관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아직도 제5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자꾸 뒤만 보십니까? 친길 당대표가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혁신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미 혁신과 멀어지고 있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혁신위는 사실은 더 이상의 동력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사퇴를 하거나 말거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대선 경선에 이어 당대표 선거마저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크게 갈리면서 혁신에 대한 저항과 혼란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을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은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직접 총기를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직업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 만든 조악한 무기였지만 살상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짐가방을 정리하더니 짐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인천 송도의 아들 집으로 간 남성은 아들을 쏴 살해했습니다. 검거 이후 남성의 차량에서는 총을 더 만들 수 있는 쇠파이프 11개, 남은 실탄 86발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파이프 등을 구매해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라 총기를 만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총알은 약 20년 전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총기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굉장히 조악하게 만들어져 있는 사제 총기다 보니까 쇠파이프로 이루어진 총신 한 열에 총알이 한 발이 들어갑니다. 붙잡힌 남성은 군이나 총기 관련 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은 없지만 주변에서는 손재주가 제법 좋았다고 했습니다. 뭘 잘 맺히신다고 우리가 뭐 어리면은 죽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못하겠어요.
이 남성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총기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진짜 그거 누구든지 만들겠더라고. 그게 아무래도 불안하죠. 사제 총기의 제작, 소유, 유통 모두 불법이지만 주로 개인이 몰래 만들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나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제작 방법 접근이라도 어렵게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즉각 삭제하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나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뒷북칠 확률이 높거든요. 경찰은 남성이 집에 설치한 사제 폭발물 역시 온라인 등을 통해 부품을 구매해 직접 만든 것으로 보고 구체적 제작 과정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5년도 6월 달에 와서 되게 좋은 policy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policy가 뭐냐? 차 보험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캘리포니아의 미니멈 팔러시가 올라갔습니다. 전에는 15,000에서 3만 불이었어요. 한 차 인디비주얼 사고는 15,000, 근데 거기 패신저가 있었다 그러면 3만 미니멈 라이빌리티였습니다. 2025년도에 차 보험을 리뉴할 때 그냥 automatically 나한테 동의 안 받고 미니멈 팔러시가 3만으로 올라갔습니다. 3만으로 올라가면서 당연히 내가 내야 되는 프리미엄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보험 없이 차를 몰고 가시는 분들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통사고는 매일매일 나옵니다. 나한테도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당할 수가 있는 게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제일 보호를 할 수 있는, 미리 해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차 보험의 coverage 내용 uninsured motorist 아니면 underinsured motorist UM을 많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UM은 만약에 내가 사고가 당했다. 누가 나를 뒤에 와서 갑자기 쳤다. 너무 아프다. 차도 많이 다쳤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아예 보험이 없었다. 아니면은 보험이 있는데 지금 얘기한 3만 불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내 보험 비용은 내가 지금 치료와 수술과 해서 돈이 많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에 보상을 주는 UM이 들어오는 팔리시입니다. 내가 UM을 20만 불, 25만 불, 30만 불, 1밀리언까지 올라가는 보험을 가져 놓을 경우에는 내가 사고의 피해자라면은 내 보험 안 올라가면서 전혀 나한테는 회를 안 짓고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지는 UM이라는 팔리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꼭 이거를 들고 교통사고가 났다면은 그거 전에 좋게 보호해줄 수 있는 UM이 있으기로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이상으로 7월 21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